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자, 거의 매일 제가 언급드리고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파미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SK 바이오랜드, 오늘 이제 저희 유료방에서 VIP 회원님들하고 다 같이 수익 본 종목이 바로 SK 바이오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같이 한번 풀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추천주 같이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다시 예상되는 그림이 좀 있어요. 어쨌든 장 전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모더나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또 제기가 됐다. 그쵸? 그래서 이제 수혜를 받아서 거의 상한가까지 근접했던 녀석이 또 시외에서 모더나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갭을 다 메꾸고 내려왔죠. 그리고 오늘 또 갭 하락까지 했죠. 모더나가 10% 가까이 빠졌었거든요. 전 거래일에. 그쵸? 그래서 모더나가 백신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쵸? 자,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5월 19일날 파미셀 주식 분석하면서 임상 관련된 내용들 같이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전문가 활동을 하면서요,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섹터가 제약 섹터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전문가님들처럼, 그러니까 이쪽 계열 전문가, 그러니까 이 주식 전문가 말고요, 의학 쪽 전문가분들만큼 제가 뭐 알고 있는 지식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제가 아는 선의 의학적 지식과 이 주식으로 연관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비교를 했을 때는 그래도 저는 솔직히 말해서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약 섹터들을 굉장히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이고, 또 오히려 추천할 때는 물론 공격적인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제약 섹터가 변동성도 크고 좀 위험성이 있는 건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종목이 위험성 다 큽니다. 위험하지 않은 종목이 어디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뭐 맨날 이 종목 좋다 좋다 해놓고서 갑자기 뭐 거래 정지될 수도 있는 거고, 오너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접근할 때 항상 제약 바이오든 모든 종목이 무슨 종목이 됐던 표면적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거를 분석을 다 했을 때 리스크적인 부분이 적다라고 하면은 진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변수가 생긴 거는,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인 거예요. 그럼 변수는 또 변수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똥 밟았다 생각해야죠. 그쵸? 중요한 거는 내가 맞다고 생각해서 진입을 했는데 어떤 리스크가 갑자기 터져버리면서 뭐 엄청난 개파락을 했다. 내가 손실을 많이 봤다. 어떡합니까? 내 판단이 그랬던 건데. 그럼 거기에 맞게 대응해야죠.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분석과 예측과 대응인 건데, 주식 매매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이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올 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임상이 뭐 어떤 단계가 이렇게 되고 뭐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이전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얘네들이 뭔가 해낸 것처럼, 백신을 뭔가 얘네가 해낸 것처럼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얘네 그 원료 죄송합니다. 어려워요. 이름이 어려워요. 뉴클레오시드라는 그 원료 자체는 이미 저 원료에 대한 효과는 입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 원료에 대한 효과는 입증이 되어 있으니, 그리고 임상 1상 같은 경우에는요, 뭐 어떤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이 약품에 대해서 전임상을 거친 거라면, 그쵸? 근데 뉴클레오시드는 이미 전임상을 거치고 이제 효과가 입증이 된 건데, 그거를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 항체가 생기는 대로 또 다시 이제 적용을 했으니까 항체가 생기냐 마냐만 확인하는 임상 단계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긴급 임상 실험 대상이 됐으니까, 그쵸? 그런 과정이 그렇게 승인이 됐기 때문에 더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전성이라든지 이게 효과만 입증을 하려고 하는 거죠. 효과만. 근데 그것 또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진짜 전문가들이 여기 나오네요. 의학계 전문가들이 그런 말 했다 하잖아요. 모더나가 백신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다. 뭐 제공하지 않았다에 대해서는 저는 뭐 당연히 제공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또 제공을 안 했다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봤을 때는 그냥 항체가 생겼다, 이거 하나만 떡 놓고 와서 이 전 세계 글로벌 증시를 뒤집어 버린다? 이거는 글쎄요. 이거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편으로는 어떤 백신이 지금 시급한 상황이고, 자신이 이제 어떤 뭐랄까요,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을 잘 못한 그런 국가 중에 하나, 그리고 그런 국가의 대통령으로 또 손가락질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지지율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재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를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왜냐면 이 모더나 발표 이전에 그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파월의장은 충분히 트럼프가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물론 말 잘 안 들어요. 파월의장 말 잘 안 듣기는 해요. 트럼프랑도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한 번 안 좋다고 계속 안 좋을 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좀 약간의 저희가 알 수 없는 범위지만 살짝 의심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더나의 저런 불확실성의 저런 발언, 언론 이런 걸 통해서 당장 백신이 개발된 것 마냥 지금 시장이 반응을 하는데 이거는 이런 말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미쳤다. 진짜 미쳤다라는 표현을 저는 썼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아침에 눈을 딱 떠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그러고 살펴봤어요. 야, 이거 무슨 임상 1상, 그래, 뭐 임상 1상에 성공하고 2상, 3상까지 나가서 백신 개발이 뭐 순조롭게 되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그러고 데이터들을 보니까 아무 자료도 없고요. 그냥 항체 생겼다? 근데 항체가 전원에 생겼다? 뉴클레오시드는 이미 입증된 약품이잖아요. 이미 입증이 된 원료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는데 무슨, 그쵸? 그래서 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너무 오바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너무 오버해서 시장이 반응한다. 그렇게 했는데, 운 좋게 또 그런 예측이 맞았는지, 그 다음날 바로 10%가 빠지기 시작했고요. 시간에서도 5% 이상 빠졌고요. 파미셀 역시나 시가가 그렇게 개파락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미셀은요, 뭘 기다리냐? 파미셀은 이제 무엇을 기다리냐? 잘 보세요. 자, 이 구간별로 나눠서 볼게요. 어쨌든 뉴클레오시드에 대해서 이제 뉴클레오시드랑 렘데시비르랑 엮여서 올라갔던 거죠. 근데 렘데시비르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반영이 되면서 개파락을 하면서 다시 소폭 하향 조정이 됐는데, 그러다가 렘데시비르 이제 발표할 거다, 뭐 현재까지 데이터가 좋다라고 해서 또 다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차익 실현 매물 나왔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 다시 올라간 게 뭐죠? 모더나에서 백신, 그렇죠? 백신 이야기 나오면서 뻥 뛰었는데 이제 모더나 시외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같이 빠졌죠. 모더나 시외가 우리나라 이제 주관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쭉 빠지게 됐죠. 그러고 오늘 다시 이제 5% 가까이 개파락 하면서 물론 상승을 보였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모더나에 대해서는, 모더나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하루 부풀었다가 하루 만에 다 꺼졌어요. 그쵸? 그럼 지금부터는 뭐예요? 다시 렘데시비르로 돌아가야 돼요. 그쵸? 여기 보세요. 20선에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게 저항이 아니라요, 가고 싶은데 계속 지금 일단 상단에 머무르려고 하는 거예요. 추세를 좀 지키려고 최대한 하는 겁니다. 추세를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결국 20선을 저항을 받는 상황이 됐는데, 당분간도 20선을 저항을 타면서 이런 흐름을 좀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수급이 조금 더 물린다면 올라타서 지지로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51,200원 부근,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21,500원, 21,500원이죠. 자, 추세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21,500원 라인을 주요 맥점으로 잡고, 21,500원 라인을 주요 맥점으로 잡고, 그 라인을 좀 핵심 삼아서 파동 매매를 또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쵸? 지지받는 구간, 한 번 더 내려왔을 때 21,500원 라인, 지지받는 구간, 이런 식으로 파동 매매로도 접근할 수가 있겠다. 기술적인 분석만 놓고 봤을 때요. 그쵸? 근데 이제 오늘이 5월 20이죠. 벌써 이제 중순쯤 발표를 한다고 했으니까 거의 중순 말이 다 돼가고 거의 이제 말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단계가 됐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5월 말이 돼버려요. 그쵸? 원래는 5월 말에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5월 중순으로 땡겼다고는 했거든요. 그럼 이제 조만간이라는 소리예요, 또. 그쵸? 이제 렘데시비르의 결과를 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파미셀은. 그쵸?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것마저 좀 불확실성 이슈가 나와버린다고 한다면 더 이상은 파미셀을 접근할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기존의 렘데시비르에 대한 효과에 대한 어떤 수혜를 받을 것으로만 기대를 하고 있던 종목이 갑자기 뉴클레오시드 통해서 백신, 모더나의 백신으로 엮이게 됐다가, 근데 백신이 또 하루 만에 그 거품이 빠졌죠. 그럼 다시 이제 렘데시비르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렘데시비르가 한 번 더 어떤 좋은 호재성 재료를 갖고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렘데시비르, 길리어드 사이언스조차도 트럼프의 카드로 쓰일 수 있는지, 뭐 무조건 트럼프의 카드로 쓴다는 아니지만요, 이 시국에서 기대했던 백신이 꺼져버리니까. 근데 백신이 꺼진 거에 대비해서 시장은 너무 잘 버텨줘요. 그쵸? 아직까지 약간 그런 여파가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지켜보는 관점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땐 어쨌든 지금 20선 부근에서 좀 머무를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위든 아래든 20선을 끼고 머무르다가 렘데시비르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렘데시비르도 좋은 재료가 나오지 못했다라고 할 때는 누가 먼저 빨리 손절하느냐, 누가 먼저 빨리 이 종목을 매도하느냐,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예측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파미셀은 좀 그 정도만,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정도만 좀 언급을 좀 드리겠고요.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바이오랜드 빠르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매매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장 초반에 1분봉 놓고 봤을 때요, 장 초반에 여기서 바로 추천을 드리기에는 저가가 41,700원이고요 시가가 41,800원이에요 호가 두 개밖에 안 내려요. 이런 거는 사실상 접근하기 너무 힘들죠. 매수하기 힘듭니다. 아무리 시가 아래로 접근하라고 제가 신호를 드리더라도 매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호가 두 개, 요 콩할 만한 꼬리를 놓고, 제가 이 밑에서 잡으라고 했잖아요. 못 잡은 건 여러분 잘못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전문가로서 좀 아닌 행동이죠. 그쵸?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종목을 제가 너무 좋은 종목이다라고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제 영상과는 다르게 타점이 좀 달라지긴 했죠. 시가가 좀 많이 뛰어버려서 3.7%나 뛰어버렸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이나 푹 내려줬다면 우리가 여유롭게 매수를 했을 텐데, 호가 두 개밖에 안 내리고 돌려버렸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타점을 다시 잡아드렸습니다. 타점을 다시 잡아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라인대에서 요 라인까지 딱 이만큼의 파동, 한 파동 눌림에서 다시 재상승할 때까지만 우리가 수익을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YMT라는 종목이에요. 이거는 YMT라는 종목이고, 바이오랜드 이렇게 해서 짧게 수익 보고 나오셨고요. SK 바이오랜드 이렇게 58만원 정도 수익 보고 나오셨죠. 실제로 다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 제가 다 인증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또 추가적으로 너무 많이 언급은 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타점을 새롭게 또 잡아드려서 우리 회원님들에 대한 수익을 좀 최대한 챙겨 드리려고 저도 아침마다 정말 눈이 두 개인 게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모니터를 많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거래가 활발하고 상승을 보이는지 여러분들 어제 제가 설명 한번 더 드렸죠. 그 SK그룹의 이제 신약 개발 바이오 기업 SK 바이오팜이 상장 절차에 돌입했고, 이제 이 종목이 아마 규모가 한 4조에서 5조 정도,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4조에서 5조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팜은 미국에서 허가받은 신약 두 개를 보유한 국내 기업으로 SK가 지분율을 100% 보유하고 있고, SK 바이오팜이 개발한 뇌전증 치료제는 지난해 11월부터 이제 시판 허가를 받아서 이번 달 12일부터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지 9일차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지분 가치의 동행에 주가가 상승하는 지주회사 주가의 특성상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시적으로 하락할 이유 없이 바이오팜과 동행의 상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어쨌든 뭐 좋은 호재성 재료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최근 계속 이렇게 거래가 크게 터지고 나서부터는 조금 좋은 흐름들을 꾸준히 이어갈 것 같아서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좀 접근을 해볼 예정입니다. 예, 그런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좀 묵직한 종목을 추천을 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태 좀 대부분 다 가벼운 종목을 좀 추천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요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규모가 있죠. 이 종목이 지금 어제는 좀 이렇게 갭상승을 해버렸지만 오늘 또 조금 조정이 나왔죠. 이 종목을 20선에 가까운 라인 한 8만원에서 8만원 이하, 그러니까 8만원 부근이라고 좀 기준을 잡고 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윙에서 중기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경계 재개가 좀 기대감이 좀 생기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수혜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기도 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그렇게 빠릿빠릿 움직이는 건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아니면 82,000원 부근에서 1차 또 8만원에서 2차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분할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82,000원, 8만원, 그 다음에 뭐 여기 60선 부근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스윙에서 좀 중기적인 거, 제가 너무 단타적인 것만 좀 추천을 드린 것 같아가지고 단기 종목만 추천을 드린 것 같아서 호텔 신라도 그런 식으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IT 관련주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간 종목은 아니에요. 오늘 10%는 올랐지만 저희가 또 이전에 먹었던 오늘 수익 실현하고서 아까 제가 인증샷 보여드렸죠. 수익 실현하고 조금 남아 있습니다. 조금 남아 있는데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이제 뭔가 신호탄을 쏘아 올린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한번 뭐 22,000원 라인대에서, 그쵸? 22,000원대에서만 진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좀 눌림이 좀 나와주면은 그 아래 꼬리 부분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좀 스윙으로 좀 끌고 가면은 그리고 좀 수익이 괜찮을 것 같은, 그쵸? 내일 이렇게 해서 아래 꼬리를 만들어주는 자리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테스라는 종목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추천주는 좀 마무리를 짓겠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대놓고 자랑 하나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랑하는 타임 좀 가질게요. 우리 VIP방에 이제 회원님들께서 직접 이렇게 인사글을 남겨주셨어요. 정말 감사한 멘트를 남겨주셔서 글을 채팅을 나누는 도중에도 저도 너무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대놓고 자랑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한 분께서 이제 유튜브에서 설명하실 때 진실돼 보여서 좋았습니다. 손절했다, 수익 났다, 잘한 것만 말하지 않고 못한 것도 말하셔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VIP방 입장한 거예요. 아마 유튜브에 계속 솔직하고 진실하게 말씀하시고 리딩하시면 크게 성공하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뭐 다른 분들께서도 평생 가자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요. 뭐 아무튼 좋은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로서 너무 정말 감사드리고요. 뭐 이렇게 산책도 하시라는 걱정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되게 감동 받았어요. 정말로. 우리가 아직 뭐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맞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리드를 하게 되는 입장인 거고, 또 솔직히 말하면 대놓고 까놓고 얘기하면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님이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상대방을 제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고객이라고 칭하고, 또 그들은 저를 뭐 어떤 서비스 제공업자라고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리면 그 선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제가 직접 매매를 하는 게 아니지만 오히려 상대방이 이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내게끔 해드리는 게, 이게 정말 더 어려운 일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럴수록 더 정직하게 다가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한 거는 빠르게 받고 매도 맞고요. 그렇게 해서 그냥 깔끔하게 털어내고, 그래야지 다음번 내가 어떤 추천 종목을 드리거나 분석을 하는데 정신적으로 뭐랄까요, 정신적으로 덜 힘든 거죠. 이걸 계속 안고 가고 끌고 가면은 다음에 해야 될 것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뭐 잘못해서 뭐 손절을 했다, 잘못 짚었다 그러면 빠르게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생각했던 그림은 이건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는 그림이 깨져버립니다. 이거는 손절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또 수익 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수익 난 종목은 여러분들이 대응 잘 해주셔서 수익 난 거잖아요. 그쵸? 매수하라고 했는데도 못해서 수익 못 보는 분들도 계시니까. 근데 사라고 할 때 딱 사고 팔라고 할 때 잘 팔았으니까, 그것도 물론 제가 잘 드린 것도 뭐 맞다면 맞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매매를 잘 하시는 회원님들한테도 영향이 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꼭 뭐 수익 났다고 제가 잘했고 손실 났다고 여러분이 못했고, 이거는 비양심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 아니고요. 제 리딩 플러스 여러분들의 개별 능력이 잘 섞였을 때,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그런 것들이 잘 우리가 합쳐졌을 때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 그런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뭐 유튜브 구독자분들께서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게시글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셔도 되시고요. 그거 아니고 나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 아니면 좀 더 지켜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만 조금 해두셔도 아마 좋은 정보 잘 받아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비용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